오늘도 안녕하세요. 구름다리 기술자 구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로컬 유저 PC가 지난번에 구성해 놓은 이 네트워크를 타고 최종적으로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FTD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정책들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장비들을 연결해서 직접 통신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원격지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각 구간의 L3 장비에다가 라우팅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접 장비들끼리는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인접하지 않은 장비, 다시 말해 원격지의 장비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네이버 홈페이지하고도 최종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런 L3 장비가 패킷을 딱 수신했을 때 이 패킷을 어디로 전송해야 하는지 그 길을 설정해 줘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통신은 항상 양방향 통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패킷이 로컬 유저 PC에서 출발을 했으면 여기 서버에서 응답을 줬을 때 돌아오는 길도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터넷 라우터 이전 부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아오는 길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FTD-V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 사람 1번이 있고 이쪽에 사람 2번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사람 1이 사람 2에게 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슬프고 안타깝게도 사람 2는 눈이 멀었고 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 1이 보낸 이 야라는 신호에 왜 라고 응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2는 사람 1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왜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사람 2는 사람 1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사람 1을 보고 왜 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1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 2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돌아오는 신호에 대한 라우팅 설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에서 이런 라우팅 설정은 하나의 서브넷하고 또 다른 서브넷을 구분해주는 이런 L3 게이트웨이 장비에서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라우팅 설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라우팅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두 가지 사과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랩을 구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위쪽에 보이는 이 인터넷 클라우드의 설정을 타입 부분에서 클라우드 0으로 선택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브릿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하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객체를 삭제한 다음에 클라우드 0으로 다시 생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있는 인터넷 라우터가 제 PC에 연결되어 있는 랜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인터넷 라우터는 실제로 제 방에 있는 통신사 허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IP 주소도 192.168.219.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FTD에다가 디폴트 라우트를 설정하실 때 넥스톱 IP로는 이 1번을 넥스톱으로 보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모두 변경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라우팅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롬 브라우저로 이동하셔서 FMC 대시보드에 접속해 주세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라우팅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네트워크 객체 몇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메뉴에 있는 이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오브젝트 매니지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좌측 패널에 있는 네트워크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dd 네트워크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Add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객체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네트워크 객체의 이름을 ISP 언더바 192.168.219.1로 입력해 주시고요. 디스크립션 부분에는 Use it in default route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립션에다가 이런 설명을 적어 넣으면 나중에 객체를 정리하실 때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호스트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IP 부분에는 192.168.219.1을 입력해 주시고 밑에 있는 이 Sav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 객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생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Add 네트워크 클릭하시고 Add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객체의 이름을 local 언더바 network 언더바 192.168.110.0으로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used in local network 오브젝트로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밑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신 다음 IP 주소 부분에는 192.168.110.0에/24로 입력해 주시고 밑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밑에 또 이렇게 네트워크 객체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Add 네트워크 클릭해 주시고 Add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 부분에다가 bb1 언더바 external int 언더바 192.168.101.1로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디스크립션 부분에다가는 used in bb1 external IP 오브젝트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밑에서 IP 부분에 192.168.101.1로 입력을 해 주시고 밑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생성됐고요. 그러면 이제 라우팅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메인 메뉴에서 디바이스즈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 있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FTD를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위쪽에서 라우팅 탭으로 클릭 이동해 주신 다음에 좌측 패널 메뉴에서 스태틱 라우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우팅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Add Route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가장 위쪽에서 타입은 IPv4로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 인터페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FTDV에서 인터넷 방향에 있는 즉 목적지 네트워크 방향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방향에 있는 이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vailable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현재 네이버 홈페이지 IP 주소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들이나 서버들의 IP 주소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Any IPv4를 선택하신 다음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게이트웨이 부분은 FTDV에서 인터넷 방향에 있는 장비의 넥스톱 IP 주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미리 설정해 놓은 이 ISP 언더바 19168.219.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 라우트가 설정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OK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방화벽 내부에 있는 서브넷 중 19168.120.0 서브넷은 FTD 방화벽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서브넷이 아니기 때문에 방화벽은 해당 서브넷이 어느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 서브넷을 가리키는 새로운 스태틱 라우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측 상단에 있는 Add Route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태틱 라우트 설정창에서
타입은 IPv4로 선택하고 인터페이스는 BB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인사이드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목적지 IP 서브넷 주소는 Available Network 선택창에서 Local Network _ 19168.110.0을 선택한 다음 Add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밑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bb1 _ external int _ 19168.101.1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FTD의 상하단 라우팅 설정을 모두 완료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밑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장비의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FTD를 클릭한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변경사항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BB1의 디폴트 라우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BB1 스위치의 IP 설정과 원격 접속 설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BB1 스위치로 텔넷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ecure Shelt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세션 파일을 사용하여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토 로그인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configure 터미널을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신 다음 전체 설정 모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P 라우트 0.0.0.0을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0.0.0.0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톱 IP 주소로는 192.168.101.254를 입력해 주십니다. 이 IP 주소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FTDV의 인사이드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라우트를 설정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시고 다시 권한 설정 모드로 빠져나오신 다음에 show IP 라우트 명령을 입력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 S에 에스터리스크 기호가 붙은 디폴트 라우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에서 WR을 눌러서 변경사항을 저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장비의 라우팅 설정을 완료했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FTD 정책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로컬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는 트래픽이 FTD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 줄여서 ACP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CP 설정을 하기 위해서 메인 메뉴에서 팔러시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 있는 액세스 컨트롤 메뉴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정책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FMC와 FTD를 연동할 때 생성했던 그 정책입니다. 우선 해당 ACP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 아무런 규칙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인터넷을 향하는 트래픽이 올라오게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디폴트 액션, 블락 올 트래픽 액션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팔러시 어사인먼트 링크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현재 해당 정책이 FTDV에 적용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페이지 구성을 전부 확인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허가해주는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서 Add Rule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규칙 이름에다가 디폴트 인터넷 룰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서트에서는 여기에서 맨데터리 룰과 디폴트 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맨데터리 룰 같은 경우는
디폴트 룰보다 먼저 검사되는 규칙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저희 블로그에서 이론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액션은 Allow를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존 탭에서 인사이드 존을 클릭하신 다음 Add to Source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아웃사이드 존을 클릭한 다음 Add to Destination을 클릭해서 로컬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의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존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네트워크 탭을 클릭 이동하시고 여기에서 허가할 네트워크의 출발지 IP 주소하고 목적지 IP 주소를 설정해 주시는 건데요. 출발지 IP 서브넷 같은 경우는 앞에서 생성한 로컬 네트워크 언더바 192.168.120.1을 선택해 주시고 Add to Source Networks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으로 Destination 같은 경우는 목적지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Any IPv4를 클릭한 다음 Add to Destination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설정 같은 경우는 해당 룰에 적용 가능한 조건 중에서 존과 네트워크에 대한 조건을 설정한 것이고요. 이것 위에 사용자 정보라든가 트래픽을 전송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종류라든가 아니면 포트 번호나 URL 주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당 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들에서 모두 설명드릴 예정이고 설정 방법이라던가 모니터링 방법, 트러블 슈팅 등도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당 룰이 적용될 때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로깅 탭을 클릭 이동해 주시고 일단 블락 액션이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룰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트래픽까지 확인을 해야 해당 트래픽이 어떤 종류의 트래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Allow Action 룰 같은 경우는 보통 Log at End of Connection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디폴트 인터넷 룰을 모두 설정하셨으면 화면 밑에 있는 Add 버튼을 눌러서 룰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카테고리 부분에 새로운 룰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다이나믹 파트를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AT라는 기술 같은 경우는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수 없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기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파트의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공인 IP 주소의 개수가 동시에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는 사설 IP 주소의 개수보다 적을 때 IP 주소를 변환해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컬 유저 PC에서 IP 주소 19168.110.101 IP 주소를 출발지로 달고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을 향해서 패킷을 전송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킷이 전송되어서 FTD까지 전송되게 되고요. 그럼 FTD에서는 이 IP 주소가 공인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사설 IP 주소이기 때문에 공인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191.168.219.103이라는 자신의 IP 주소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1024 이상의 확장 포트 번호를 붙여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IP 주소와 포트 번호의 모음을 소켓 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켓 정보들을 보시는 것처럼 NAT 테이블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패킷이 FTD에서 네이버 서버로 전송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러한 NAT 테이블에 있는 기록을 확인해서 목적지 IP 주소를 보시는 것처럼 이 IP 주소에서 이 IP 주소로 변환을 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로컬 유저 PC에 리스폰스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로컬 유저들이 굉장히 다수일 때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공인 IP가 1개일 때 공인 IP 1개와 1024 이상의 포트 번호의 묶음을 만들어서 IP 주소를 변환해주는 포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블로그에 있는 이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나믹 파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MC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FMC 대시보드에서 메인 메뉴에 있는 디바이스즈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나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나트 관리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New Policy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밑에서 Threat Defense 나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Firepower 나트 같은 경우는 아사 OS에 적용되는 나트를 말하는 거고요. FTD 장비 같은 경우는 Threat Defense 나트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reat Defense 나트를 클릭하신 다음 나트 설정 창에서 나트 폴리시 네임으로 ngfw nat policy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디스크립션 부분에는 ngfw ftd v nat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available device 부분에서는 ftd v를 선택한 다음 add to policy 버튼을 클릭하시고 밑에 있는 save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추가한 나트 팔러시 관리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dd rul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나트 설정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나트 방식을 매뉴얼 나트 룰을 선택하신 다음 인서트 부분에서 나트 룰 애프터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 타입 부분에서는 다이나믹을 선택해 주시고 밑에 네트워크 오브젝트 부분에서는 인사이드 존을 클릭하신 다음 Add to Source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아웃사이드 존을 클릭하신 다음 Add to Destination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트랜슬레이션 탭을 클릭 이동해 주신 다음 오리지널 소스 부분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고 앞서 생성해 놓은 로컬 네트워크 언더바 192.168.120.0 객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트랜슬레이티드 소스에서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 주신 다음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 IP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 IP 같은 경우는 앞서 인터페이스 오브젝트에서 생성해 줬던 이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 오브젝트의 IP 주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존에 있는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트랜슬레이티드 소스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파트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밑에 있는 OK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나트 룰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Save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디플로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 밑에서 디플로이먼트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디플로이먼트 관리창에서는 FTD를 선택한 다음 다시 한번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수정한 ACP 정책과 NAT 정책들이 FTD로 배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꼭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ACP 정책이라던가 NAT 정책을 수정하신 후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책이 FTD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FMC에 저장만 되는 것이고 FTD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ACP 정책이라던가 NAT 정책을 완료하셨으면 반드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꼭 디플로이먼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플로이먼트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라우팅 설정과 APC 설정과 다이나믹 파트 설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면 먼저 정상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우선 FTD에서 정상적으로 인터넷 통신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대시보드에서
메인 메뉴에 있는 디바이스즈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클릭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FTDV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패킷 트레이서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어드밴스드 트러블 슈팅 도구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Threat Defense CLI를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가지 명령어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핑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파라미터 쪽에는 8.8.8.8을 입력해 주신 다음 밑에 있는 Execut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CLI에 접속하지 않아도 핑 통신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핑 통신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FTD가 정상적으로 핑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로컬 유저 PC 윈도우로 들어가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주소창에 따따따.naver.com을 입력해서 네이버 홈페이지로 접속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 유저 PC에서 정상적으로 네이버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L3 장비의 라우팅 설정과 FTD의 ACP 정책 설정 그리고 다이나믹 파트 설정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로컬 유저 PC에서 인터넷 통신을 할 때 FTD CLI와 FMC 대시보드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트러블 슈팅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기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